수급을 통해서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뷰티풀 굿머니 시간이고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종목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5기업입니다. 모비데이즈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AI 챗봇이죠. 바드 출시가 임박하면서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사로 선정된 것이 부각되면서 상승세입니다. 모비데이즈는 AI 기술을 활용한 휴먼 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규장에서 4% 올랐고요. 시간외에서 9.96% 오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공개하며 관련주로 2기업이 거론됐습니다. KT 알파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죠. 각각 시간외에서 7.99% 그리고 4.21%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AI 챗봇을 새롭게 장착하면서 구글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두산밥켓의 실적이 공개되었는데요.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의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지역에서 소형 장비 제품 판매가 급증한 덕분인데요. 시간외에서 두산밥켓 2.23% 상승합니다. 5기업 저희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요즘에 GPT 관련돼서 스치기만 해도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GTP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포커스 HN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AI와 크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용 영상 카메라, 그다음에 영상 저장 장치를 제조하는 그런 물리적 보안 솔루션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 HD급의 고해상도 카메라, 그다음에 관련된 개별 서버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 시스템 같은 걸 개발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도 AI 특히 딥러닝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계속 발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차량 번호 인식, 그다음에 얼굴 인식 카메라, 그다음에 얼굴 인식 출입 단말기 관련된 분야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련된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얼굴 인식 출입과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사는 국내 2위의 보안 업체인 SK 쉴더스, 그러니까 과거에는 ADT 캡스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SK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SK 쉴더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ODM 방식으로 지금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요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매출액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 관련된 관제 시스템의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3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2,300원, 그다음에 목표는 2,700원, 손절은 1,9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안에서 포커스 HNS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받고 그리고 기관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가장 위에 두산밥켓이 보이시죠? 11일 연속적으로 담겼는데요. 방금 전에 시간 외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던 두산밥켓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죠.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관련주로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두산그룹은 피해 현장 구호와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 약 12억 원 규모의 건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두산 마켓의 장비를 건물 그리고 도로 등 기반 시설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지진 발생 하루 만에 무려 4,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명신산업 보도록 하죠. 8거래 연속적으로 순매수세 받았습니다. 그 아래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출렁였으나 2차 전지 소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굳건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앞으로 실적과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4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한 가지 강점을 뽑자면 에코프로의 그룹은 일찌감치 생산 밸류체인을 내재화시켰고 전기차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양극재를 선점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AR 기업 루닛은 4일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예고했고요. 자화전자는 3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시죠. 네, 뭐 그중에서 두산마켓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실적,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출이 이제 6조 6천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으면서 1조 클럽으로 가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북미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했다라는 게 매출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 장비가 아니라 뭐 중소형, 소규모 이제 건설 장비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GME라고 해서 이제 농업 및 조경 장비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전년 대비 51% 증가를 할 만큼 관련된 사업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컴팩트 트랙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크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품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판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1년 7월에 인수한 두산 산업 차량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온기로 이제 작년에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더 확대됐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간 영업이익률이 12.4%로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도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 발표한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9조 2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보다 39%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900억.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북미 시장 내의 소형 건설 장비에 대한 매출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연착륙에 대한 뭐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앞서 뭐 주담이도 얘기했듯이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런 이제 바닥을 따지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 관련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시장 내에선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이제 컴팩트 트랙터 같은 경우는 올해 유럽 내 판매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 증가액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전에 얘기했듯이 투르키에 관련돼서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일단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제 재건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재건과 관련된 그런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도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 동안 총 54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1월 이후에 한 87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최근 이제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는 게 건 2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기간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아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이 이제 36,0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은 3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담이의 의견까지 함께 녹여주셨습니다.
두산 밥캣이었고요. 이번에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도록 하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로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수익성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전환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헝가리 공장 양산 등 글로벌 전기차 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설립된 이후에 연평균 20% 이상은 항상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기관이 평가했습니다. 치킨이 생각나고 있는 하림 지주 어제장에서 7% 올랐는데요. 기관이 6일 연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네요. 그 아래 BH는 5일 연속 담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의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요인으로 중국 아이폰 공장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환율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동진세미캠 보이시죠? 그리고 가온칩스 모두 3일 연속적으로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어떤 탑픽주를 보시나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한다라는 업종이 보통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동진 세미캠을 이제 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전자 재료를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EUV 관련된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이제 양산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크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양산화가 본격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수입의 부분에 대한 그 대체 효과도 물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4.8%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도 작년에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1조를 넘으면서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581억으로 7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이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신사업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세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NCT 도전재 같은 CMT 도전재 같은 걸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웨덴의 2차 전지 제조업체인 노스볼트에 음극재를 공급할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이런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지금 33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일 만큼 기관 순매수가 좀 탄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월 20일 이후에 기관이 97만 주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 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서 만약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수준인 35,500원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그리고 손절은 31,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안에서는 동진세미캠 알아봤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까지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서치 GPT에 대한 사업이 부각되면서 주목되고 있죠. 각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고도화된 AI 업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치 GPT를 출시할 계획인 점에 집중 중입니다. 금융주, 증권주 어제장에서 올랐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보이네요. 지난해 실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의 앞다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이자 장사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작년 이상의 이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SM보이죠. 이외에도 테슬라 쪽으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명신산업이 꼽혔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안에서 저희 한 기업 보도록 하죠. 네, 그중에서 명신산업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그 가격 인하, 자동차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핫스탬핑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핫스탬핑 같은 경우는 철을 고온에서 가공을 하면서 강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량 경량화, 그다음에 차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관련돼서 뭐 테슬라의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1월 달에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명신산업도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걸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모펀드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14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3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 뭐 사모펀드 전부 다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8거래일 연속 지금 한 43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탄탄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일 테슬라가 뭐 $200를 넘어갈 만큼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명신산업의 주가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이 17,500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5,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모펀드 안에서 명신산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을 통해서 공략주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